투자를 배우는 입장이나 혹은 가르쳐주는 클래스를 운영하는 입장, 이게 반대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정말 타고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혹시나 내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굳어지고 나서부터는 투자관이라는 게 요게 사고의 틀, 사고관, 가치관 이런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이 투자를 못할 때는 그게 기술의 문제인지 타고난 부분의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타고난 부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인 걸 배울 필요성은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편집자 친구가 자기 스스로도 A, B, C라고 하는 특질이 있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요런 부분이 좀 모자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유하는 생각이 사고관이라는 게 사실은 투자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게 굉장히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누구에게나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성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투자적으로도 실력자가 되고 싶어하고 투자가 잘 되려면 사고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도 이거에 관해서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바탕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관과 연결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일은 상세하게 얘기한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뭔가 준비해서 발표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근데 그 PPT 자료가 다른 어떤 노트북에 들어있었는데 그 노트북이 이제 잠겨버렸어요. 뭐 MS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잠기면서 발표를 제때 못하게 됐고 자료를 못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원래 사람은 누구나 떠오를 때 외생 변수에 탓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난다. 좌절감을 느끼고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백업을 하지 않은 내 자신을 탓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자신을 탓하고 무조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을 탓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사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태에서도 여러 가지 상정을 할 수 있죠. A라는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이 현재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B, C, D, E가 상상이 갈 수 있잖아요. 물론 확률이 되게 낮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사고 틀 중에 하나가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왠지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저의 철칙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항상 지키지 못하지만 그걸 주지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저거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 어김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접시 같은 걸 위험한 자리에 두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가능한 미래를 계속 상상해보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습관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친구도 지금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투자와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요. 투자가 정말로 이 사례에 되게 걸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의 개인적 사례를 들게 됨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건 불확실성의 바다에 내 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체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상상을 한다 해도 그거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최대한 상상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싸게 사면 혹시나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났을 때 거기서부터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려면요 자기 탓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탓. 초보 시절에 저도 겪었고 주변에서 보는 것들이 뭐냐 이런 거죠. 뭐 부상증자를 했다. 혹은 대주주가 요즘에는 인적부달, 물적부달 이런 이슈가 되게 많죠. 이런 분할 문제 때문에 회사가 가치를 침해받게 됐다. 혹은 횡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특정 사업부가 큰 사고를 치기도 하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업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그 기업 내적인 요소인데 거기다가 외생 변수,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 미국 금리. 아니면 망할
놈의 러시아가 문제다. 아니면 미중 갈등이다. 정말로 탓할 건 많죠. 금리를 올릴 줄 언제 알았으면, 러시아 전쟁이 언제 일어날 줄 알았으면, 이 망할 놈의 러시아 왜 전쟁을 이렇게 가지고 탓을 하기에는 정말 많죠. 기업 내부적으로도 많고 외부적으로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탓을 해서는 내가 발전이 없어요. 왜냐?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거든요. 어떤 일이든 항상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투자업계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정말 확률은 이거는 10% 이거는 50% 확률은 정말 다르지만 이러저러한 확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도 추정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다 해보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하다못해 정말 횡렬이 나서 상패가 됐어요. 상패가 돼도 내가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다른 종목들을 분산을 해둔다든지. 저도 집중 투자를 추구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A라는 종목. 이 종목에 사실은 몰빵을 하고 싶었었어요. 계속 몰빵을 하고 싶었고, 이 종목이 최고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비중이 제일 높긴 합니다. 여기에 모두를 넣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래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몰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액이 작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면 이거를 잃었을 때 다시 복구하는, 이 수복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 올린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욕심상으로는 여기만 사고 싶은데 나머지들을 사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분산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어쨌든 얘기가 샜는데, 투자의 개별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있다, 이거 일어나면은 외부 변수, 그러니까 꼭 남 탓이라는 게 타인이 아니라 외생 변수를 탓을 한다, 그거는 심리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내 발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잘하는 사고틀을 형성하고 싶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할 거는 내 탓하기입니다. 부부관계에도 내 탓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 탓하기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탓을 해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못하지만 내가 바뀌는 건 할 수 있다, 내 사고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생 변수가 일어나는 그 매번 그런 불확실성을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투자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리턴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나의 사고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사고틀을 개선한 다음에 불확실성의 바다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구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탓하기가 기본입니다. 남 탓을 하고 외부 탓을 하고 때문에 안 됐어, 저것만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잘못된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탓하기부터 먼저 해보고, 내 사고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좋을 것이며, 최대한 안 좋은 일들을 상상해보고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 볼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투자를 하면 좀 더 발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격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찰리 멍거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버핏의 파트너분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Good investing requires a weird combination of patience and aggression. 인내와 공격성, 적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적극적인 것과 인내의 이상한 조합이 투자를 잘하게 하는 요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빨간 줄로 쳐놓은 거 같이 patience 하고 aggression, 두 가지 조합이 투자를 잘하는 요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격언이라고 하기에는 긴 문장 중에 일부인데요, 이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and not many people have it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찰리 멍거가 하고자 했던 말은 이거 말고도 Circle of Competence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잘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직접 투자를 하지 마라, 어떤 문장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patience and aggression, 이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 했을 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목격한 바를 말해 드릴게요. 인내, 그 다음에 aggression, 이게 공격성이죠. 적극성. 요 두 가지를 가진다는 게 지도 않지만 또 목격한 바로에 따르면 요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김없이 투자를 잘했어요. 실제로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흔히 자기를 표현하기를 겁이 많다고 표현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도 이 회사를 사야겠다 생각이 들면 심지어는 가격을 올려서 막 사는 어그레시브하게 가격 따윈 필요 없어 하면서 상한가 만들면서 사는 것도 봤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약간 좀 상반되죠.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겁이 많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야수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또 어느 시기에 인내를 하고 어느 시기에 공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weird combination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이상하게 적절하게 배치가 됨으로써 allocation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인내하고 어떨 때는 공격하는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투자를 잘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인내와 공격성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인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투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내라는 거는 대부분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기다리는 이걸 이상 올라가서 뭐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를 인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건 당연히 더 좋은 것이지만 이제 보통 흔히 생각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기다리는 걸 말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인내라는 거는 요거를 사지 않고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올 때까지 예를 들어 여기를 설정했다. 여기까지 올 때 기다리는 것을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인내냐 이런 거죠. 이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발견했을 때부터 사겠죠. 근데 요거를 참는 겁니다. 이거 갈 수 있지만 그래 그럼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자 해서 얘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요 시기를 만날 때까지. 이게 다양한 장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회사라는 거는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대부분 미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말했죠. 이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 주가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여기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A, B라는 위험 요소가 있고요. C, D라는 투자 포인트가 있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주가가 막 망가져요. 그럼 사실 망가질 때 내가 파악한 위험 요소로 망가지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혀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죠. 갑자기 Z라는 요소가 등장하죠. 그러더니 주가가 망가집니다.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패닉을 하겠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요소가 나타났어. 그럼 이거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빠지죠. 근데 이걸 안 사고 기다린 사람 입장에서는 Z란 요소로도 망가질 수가 있네 라고 파악을 하면서 이거를 살지 아니면 안 살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샀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이 감정적으로 개입이 되죠. 왜냐면 내가 일단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중립적 사고가 안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온 사람 그러니까 한 종목을 저는 볼 때 맨 처음에 어떤 종목을 A라는 걸 발견하면요. 알고 나서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초보 때는 어떤 거를 발견을 하면 이거 뭐 이래저래 해서 너무 좋네. 바로 사죠. 근데 저는 어떤 종목을 알았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알고 나서 일단은 HTS나 뭐 MTS라고 부르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증권 트레이딩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고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 A라는 회사가 8,000원이 적정가인데 2만 원이더라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그거 언제 그 가격에 오겠어? 이 회사 주가 좋은데 항상 옵니다. 어느 가격이든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종목은 어느 가격이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요소에 의해서건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죠. 그래서 이 가격이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회사가 여전히 괜찮은 요소가 C, D가 있고 A, B 말고 Z란 요소가 등장을 했네. 근데 뭐 그게 아주 리스키하지는 않으니까 그래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심이라는 거는 사고 나서 인내심도 있죠. 당연히 이게 내려가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얘가 계속 올라간다고 쳐요. 근데 얘가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 그래서 나는 이게 롱텀 투자를 해야겠어.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자본이 1,000억 미치면 롱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롱텀을 선택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걸 기다린 것도 인내죠. 그렇지만 사기 전에 기다리는 인내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사기 전에 인내심을 저는 뭔가가 말했던 patience and aggression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ggression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ggression이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공격성이기도 하고 적극성 이런 느낌인데 뭐냐면 이게 aggressive 하다는 게 되게 막 patience하고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인내랑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요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투자자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그레션은 또 언제 발휘하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하면요.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모두 파악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없죠. 그 회사 사장도 당장 3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외부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물론 기업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A부터 Z까지 다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무슨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일고속이라는 회사를 본다고 쳐요. 그러면 이 회사는 비즈니스는 그냥 똔똔인 회사인데 장부 가치가 중요한 회사죠. 그래서 그 장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 비즈니스 이거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어떤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어낸 포인트가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면 발휘하는 거죠. 근데 회사라는 게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맞을 때도 있고 영업 외적인 일이 터질 때도 있고요. 영업적인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영업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죠. A, B, C. 그러면 A, B는 괜찮은데 C가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포인트인지를 알겠죠. A가 포인트인지 B가 포인트인지. 그래서 어그레션이 언제 발휘되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다. 그래. 이거는 아주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 혹은 좋아질 것 같아. 라는 결론에 이르면 그때는 다른 요소들. 마켓 문제도 있죠. 마켓이 별로 좋지 않다. 마켓이 너무 내려가는 중이다. 혹은 너무 올라왔다. 아 너무 피크야. 그래서 이 회사를 사기 좀 부담이야. 뭐 이런 걸 차치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영업 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안 좋다. 안 좋으니까 주가가 싸겠죠. 여러분 주가가 싼 이유는 항상 안 좋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다 좋은데 주가가 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쌀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대보다 현실이 더 많이 가주면 좋은데 요 얘기를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현실이 더 잘 되길 바라는 건데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결국 싸다는 거는 현실이 어쨌든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안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 공격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평소에는 기다립니다. 지지부진 이렇게 내려가고 아 그래 내가 원하는 수준이 여기서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뚫었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그레션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는 페이션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페이션스와 어그레션을 같이 갖춘 투자자만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간접 투자해라. ፈን드 많고 인덱스 펀드 많고 여러분이 페이션스와 어그레션을 내가 겸비한 양쪽을 다 가지고 있고 공격할 때는 공격할 줄 알고 쓸 땐 쓸 줄 알고 참을 땐 참을 줄 안다 라고 생각하면 뭔가가 말했듯이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엉뚱한 데서 참고 저번에도 말했죠. 이게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사가지고 여기서는 샀는데 여기서 괜히 어그레션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너무 빠졌더니까 신중해지는 이게 여기서 갑자기 페이션스를 발휘하는 이러면은 이 사람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반대로 남들이 어그레시브 할 때 페이션스 하고 남들이 참을 때 어그레시브 한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투자를 해볼 만하고 그래서 이렇게 겸비한 이거를 양쪽으로 뇌를 갈라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줄 아는 투자자가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처음인 사람은 정보를 획득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분석하는 게 어렵다. 혹은 어떤 분들은 밸런시트나 캐시플로우나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재무 회계를 공부하는 게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이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얘기부터 해보면 저는 제가 개선이라는 테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말 들어서 인간관계 혹은 내가 행동할 때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좀 어려웠던 게 처음에는 아까 주식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피드백을 통해서 정보를 모으는 게 어려웠어요. 아까 주식은 구글링 자체가 어렵지만 요거는 이제 나에게 아프기 때문에 나를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책을 읽을 때도 있고 어디선가 간접 체험을 할 때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들어야 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정보 획득이 제일 처음에는 어려웠고 두 번째는 정리를 한 장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다 보면 막 줄줄줄 사람에 따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정리를 많이 하고 보니까 한눈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보고 매번 되새겨야 제가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록만 해놓고 보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양이 많으면. 그래서 한 장에 넣고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거를 빼고 새로운 걸 또 넣고 아니면 비슷하게 멀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한 장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가장 어렵냐? 실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나의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인생 안, 인간관계 여러 가지를 정리한 페이지가 한 장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매번 보긴 합니다만 제가 그걸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거는 퀘스천 마크죠. 매번 되새김질은 합니다. 심지어 매번 업데이트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때마다 보고 출근해서 어느 정도 그거 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100% 실천을 하느냐 했을 때는 좀 어렵죠. 이 얘기와 빗대어서 주식이란 건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건전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전한 투자 원칙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뭐 피드백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등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통용되는 건전한 투자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대단한 투자 대가들이 말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즈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 원칙을 마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지키는 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고 감정 때문에 순간순간 왜냐면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실 유동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매수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감정에 의해서 룰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주식을 접할 때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재무제표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 회계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 주석에 있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시간들 혹은 탐방을 되게 많이 다니면서 질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다양한 정보가 뭐였으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전한 투자 원칙이라고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원칙은 어느 정도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는데 문제는 이걸 지키는 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투자 원칙을 논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랑 나랑 되게 비슷하겠지 싶지만 서로 행동하는 지키는 수준이나 지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하고도 똑같은 투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샜는데 어쨌든 지키는 건 다르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예를 들어 A, B, C, D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치죠. E까지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A라는 종목이 막 치고 올라갑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원칙을 정했다고 치죠. 이게 너무 오르면 조금 컷하고 E나 D나 좀 내려가고 있거나 좀 저평가된 거를 사야지라고 원칙을 정했는데 이게 사람이 자기가 감정적으로 여기에 지배를 받으면 이거 너무 분위기 좋고 얘는 언제 오를지 모르겠다. 하염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칙을 살짝 밴드를 합니다. A 조금 더 살려두자. D는 오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니까 나중에 사도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 원칙을 한번 무시한 거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현금을 15%, 20%를 내가 꼭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장이 너무 불같아.
이거 이렇게 잘 가는 장에 내가 이 현금을 가지고 너무 아까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거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평가된 게 너무 많다. 저평가된 게 많은데 내가 굳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서로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원칙을 어기는 거죠. 원칙. 그러니까 이 원칙을 어기지 않고 행동하는 게, 왜냐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뭐 점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 원칙을 꿋꿋이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짧은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원칙을 세우고 규칙을 파악하고 스킬을 배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에 비하면. 두 번째, 지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다.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이렇게까지 핵심을 딱 파악하는 거는 생각보다 버거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전에 말했듯이 조그만 계단들을 넘어온 것 뿐입니다. 계단들을 조금씩 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초기에 봤을 때 와, 저 사람 저기까지 갔네? 저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계단을 넘어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도달하는 건 꾸준함과 노력만 있으면 되는데 지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매니저들이 로봇을 쓰지 뭐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 투자의 고할, 정말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녹음을 했습니다.